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14개국 1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인 2015 보치아 서울국제오픈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보치아 국제대회로 2016 리우 장애인 올림픽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였습니다. 대회라는 이름이 붙여져 경쟁을 했지만 정상급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기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자체가 더 의미 있었던 대회.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적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국내 관심도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전국 시도별로 2015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서울시도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박광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기능인들의 꿈의 무대인 2015년 서울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22일 한국폴리텍 1대학 서울 정숙 캠퍼스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오늘 마음껏 발휘해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우리 또 서울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줄 수 있도록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대회는 정규직종과 시범직종,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 등 총 28개 직종에 313명이 참가합니다. 모든 종목의 경기는 23일 한국폴리텍 1대학 서울 정숙 캠퍼스와 서울 중부기술교육원,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 금상 입상자에게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됩니다. 많이 취업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일단 사회에서 보는 눈도 조금 다르게 보고 어떻게 취업에 어느 정도 조금의 영향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방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 대회 가는 걸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한편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펼쳐지며 오는 24일 폐회식을 갖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도 2015년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에 위치한 세계 물포롱 기념센터에서 경기에 참가 선수들과 경상북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130여 명의 선수가 오는 24일까지 안동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영주 캠퍼스 등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개막식에서 장애인 단체장과 공로자들에게 표창장 수여했습니다. 활동 보조인들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활동 보조수가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 활동 보조인 노동조합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활동 지원 수가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활동 보조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1%로 잠정 인상됐기 때문에 이 수준에 맞추려면 활동 보조 수가는 10,000원 가까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활동 보조 수가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활동 지원 기관은 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정유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무지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번개와 무지개의 만남.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이 어두운 밤 배경과 만나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세상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 호랑이에게선 강인하고 당당한 기운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강하고 싶어서 호랑이를 택했고 힘드신 분들 저를 보면서 또 이 그림을 보면서 호랑이처럼 강인하게 힘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가 있는 문화예술가들을 지원해온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 전시회. 개관 행사에서는 그간 협회의 발전과 함께한 미술가들에게 감사패와 공로상 등의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내빈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 훨씬 전에도 장애 예술인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직 속에서 앞으로 더 큰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미술가들은 86명. 전시회에선 서양화와 한국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14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미술가라고 해서 다른 것이 없거든요. 또 미술 작품이 다른 비장애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관람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된 희망 키움 경진대회는 오는 10월 초 열릴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대표적인 구황 작물인 고구마는 꽃이 잘 피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경하기가 힘들면 이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귀한 꽃이란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이 고구마 꽃이 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온통 초록 물결인 고구마 밭에 연보라 꽃이 피었습니다. 얼핏 보면 나팔꽃을 닮았지만 고구마 꽃입니다. 구황작물인 고구마는 꽃을 잘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소설가는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귀한 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구마 꽃이 전국 각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 경남 밀양과 경북 영덕 등 꽃이 핀 지역도 다양합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원산지인 남아메리카는 아열대 기후로 고구마 꽃이 흔히 핍니다. 반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보기 어려웠는데 연일 무더위 날씨가 지속되면서 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는 마른 장마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흙 속에 수분이 부족해 뿌리로 가야 할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종자 번식을 위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고구마 밭에 활짝 핀 꽃을 본 주인은 꽃말처럼 국민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꽃이 전국적으로 많이 피면은 나라에 좋은 일도 생기는데 이건 제 농장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행운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것 같아서 이 행운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장애인 알파인 스키팀을 창단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합니다. 팀 이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 스키팀으로 한상민, 양재림 선수와 감독 1명, 가이드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청은 페이스북과 실종경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페이스북 위치 기반 실종 경보는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에 실종 아동 정보와 사건 개요를 띄어 신속한 제보를 유도하게 되고, 경찰청은 실종 경보를 발령할 경우 실종 아동의 사진, 이름과 신상 정보, 발생 개요가 페이스북에 제공돼 일정 지역 내에 페이스북 사용자 뉴스피드에 표시되게 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22일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애여성 공감부설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가 장애인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0여 명으로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상담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장애인 공무원 직무 코디네이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앞으로 코디네이터가 장애인 공무원 직무 조정과 직무 평가 등을 통한 부서 배치 지원 등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개관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지상 5층 규모의 사무실과 카페테리아, 헬스장, 고용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호미반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는 호미반도권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의뢰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복지TV 최규옥 회장은 본사에서 경기 동부지사에 최규봉 동부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요즘같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에는 보양식 떠올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양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계탕이죠. 그런데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삼계탕보다는 초계탕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삼계탕. 하지만 아이들은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삼계탕 너무 뜨거워서 싫어요. 삼계탕 맛없어요. 삼계탕은 몸이 차거나 마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보양식인데요. 닭 자체가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마늘과 대추가 어우러져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열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시원하면서도 양기를 충분히 또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초계탕이라든지. 초계탕은 닭 육수를 차게 식힌 후 살코기를 잘게 찢어서 만든 것입니다. 몸은 허한데 뜨거운 음식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제격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 메밀국수를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초계탕은 메밀의 차가운 기운과 같이 더해진 보양식이므로 평소에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양기가 손상된 부분은 더운 닭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충분히 양기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르고 몸이 찬 사람에게는 삼계탕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겐 초계탕이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지하철을 탔을 때 이 스티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산부 배려석. 새롭게 변했는데요. 좌석과 등받이, 바닥까지 모두 분홍색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보면 임산부와 곧 태어날 아기에게 분홍색 의자를 양보해 주실 거죠? 네, 전국 시도별로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직종별 금상 수상자들은 오는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시도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